지금 8시 53분 5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유롭게 오늘 개장 준비 상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6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양쪽 지수부터 점검합니다. 간밤 미증시가 3대 지수 나란히 0.4에서 0.5%가량 올랐습니다. 우리도 딱 그 정도의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코스피 지수 먼저 보시면요. 전고일 대비로 0.43% 오른 2460.51포인트 선에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포인트로 10포인트 정도 더 오르면서 출발할 예정이고요. 이번 주 들어서 어제부터 좀 반등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런 흐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5일 이동평균선 회복이 됐고요. 오늘장에서 오름세 나타내게 되면은 지금 아직 두 번째 이동평균선 21선하고 200일선 이쪽까지는 다소 좀 거리가 있습니다. 2500까지는 회복이 돼줘야지 다음 이동평균선에 대한 회복이 나타날 예정인데요. 반등 움직임 꾸준히 좀 지켜봐 주시고요. 다음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어제 정말 강했었죠. 거의 3%가량의 강한 급반등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자신감을 얻었는데요. 오늘장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0.71%포인트로는 약 6포인트가량 반등하면서 822.89포인트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거래일 연속된 반등 움직임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인데요. 현재 상승권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역시나 훨씬 더 많죠. 1,500여 개 정도 상승불 들어와 있고요. 하락불은 700여 개가량, 그리고 아직 보합인 종목이 500여 개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시간의 거래에서 개별 뉴스에 따라서 급등세를 보여줬던 애니젠이라든지 퓨처캠 이쪽으로 10% 안팎의 상승권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군들 보시면은요. 확실히 비만 치료제 쪽 이쪽 좋습니다. 간밤에 미증시에서 힌트가 좀 나왔던 대목인데요. 노보노디스크가 확실히 좀 요즘 분위기를 좀 잘 잡아주는 이 비만 치료제 대장 역할을 해주는데 여기에서 당뇨병 치료제가 신장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 나오면서 이 미증시에서도 일라이릴리가 반응이 나타났고요.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인벤티지랩이 8% 정도 오름세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이런 비만 치료제 쪽으로는 단계 많이 하락했었는데 어제부터 반등 움직임 나타나는데요. 펩트론 쪽으로도 약 6% 정도 오르면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릭스도 소폭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장 비만 치료제 쪽으로는 대체로 상승하면서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종목군들 쪽으로 보자면은요. 오늘장 지금 그룹핑되는 쪽으로는 리튬 쪽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증시에서도 리튬 관련된 ETF의 주가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요. 또 대표적인 리튬주라고 할 수 있는 앨범알 쪽으로도 강세 흐름이 최근 이어서 연속적으로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하이드로 리튬 쪽으로도 한 7% 정도의 상승권 출발을 앞두고 있다는 점 확인됩니다. 지금 상승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종목이 워낙에 좀 사이즈가 작아가지고요. 그룹핑이 다소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또 CBDC 이쪽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마스가 이런 대규모의 이 방위 산업 제품을 어디에서 놨을지, 로켓이라든지 이런 방위산업 용품을 어디에서 좀 구매를 할 던지 어느 나라 제품인지 그리고 이 자금의 출처는 어디일지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최근에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가상화폐가 쓰였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했다라는 분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쪽으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질타가 좀 쏟아지게 될 경우에는 CBDC가 더욱더 힘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CBDC 관련된 종목군들 한네트 보겠습니다. 한 4%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KCT 이 종목도 한 2%가량, KCS도 확인해 보시면 2%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고요. 푸른기술 같은 경우는 CBDC 쪽으로도 좀 모인 기기라든지 이쪽으로도 묶이는데 최근에는 이 로봇 관련주로서도 재료가 나왔습니다. 국내 최초로 임플란트 보조 로봇을 개발했다라는 내용의 이 푸른기술은 어제 상한가 들어갔었는데요. 오늘장 연속성 보여주면서 약 14% 정도 오르면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좀 보겠습니다. 오늘장 시총 상위주들도 안정적으로 좀 상승권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0.6% 정도 플러스권으로 호가 잡히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어제는 다소 좀 소외되면서 약보합권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장 12만 원권 회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4% 정도 오르면서 하이닉스 쪽으로도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호실적을 내놨던 LG 에너지 솔루션
원 급등을 했죠. 그런데 50만 원 선 언저리 오면서 다소 좀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20일 이동평균선 회복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0.4%, 그러니까 2,000원 정도 오르면서 제한적인 상승권으로 다소 좀 눈치 보는 모습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군들도 보시면은요, 2차 전지도 한 1에서 2% 정도 약간은 좀 탄력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 쪽으로도 2% 정도의 제한된 상승권으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또 하락 종목 쪽으로 가보시면은 최근 기술주들 쪽은 좋은데 자동차가 다소 좀 쉬어갑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뉴스도 있었죠. 베이징 자동차의 이 새로운 전기차를 현대차가 좀 만들 거다라는 내용이 전해졌는데 시세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0.5%가량 하락하면서 18만 8,500원 호가 들어오고요. 기아도 마이너스권 나타내면서 톱10 가운데서는 자동차주들만 마이너스권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시총 상위주 가운데서 급등량 종목이 있지는 않은 모습이고요. 네.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10월 12일) 목요일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수급적으로 이벤트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실적 시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요. 일정이 공개된 기업도 있고 그렇지 않고 또 갑작스럽게 공시를 통해서 실적을 내놓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제는 레이더를 바짝 세우시고요. 또 장중에 나오는 실적 공시까지 꼼꼼하게 점검해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알려주세요. 네, 간밤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에 또 한 번 성공했습니다. 최근 들어 연일로 상승해주고 있는 뉴욕 증시인데요. 그동안 증시를 억눌렀던 고금리와 관련해서 11월엔 미국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94.1%로 집계가 되고 있다 하는데요.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가 예상보다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달보다 약화했다는 소식에 국채 금리까지도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증시의 분위기는 여전히 상승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어떠한 흐름이 이어받고 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도 상승 출발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0.66%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2460포인트 선 회복했습니다. 246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상승 출발에 성공한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 0.8%가량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0.83% 오른 82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아직까지는 관망세가 조금 더 짙게 나타나는 분위기인데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68억 원, 기관 투자자들이 93억 원 매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매물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저가 매수 나타내면서 157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포착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446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391억 원, 기관 투자자들은 44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만큼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이 훨씬 더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섹터는 기계 섹터입니다. 기계 섹터가 현재 구간 1.2% 올라주고 있고요. 전기전자 섹터도 1%대 탄력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현재 1.02% 오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반도체 투톱에서도 일제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2차 전지 셋업체들 쪽에서도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이 업종 지수가 함께 오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료정밀 섹터도 현재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1.09% 상승 탄력 받아 나가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조업 섹터와 의약품 섹터도 0.6%에서 0.8%대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섹터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업종들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4가지 섹터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보험 섹터에서 0.47%, 0.5%가량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음식료품 섹터도 0.5%, 통신업 섹터가 0.2%, 증권업종도 0.1%가량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장비 섹터에서도 소폭의 하락세가 포착되는데요. 0.07% 하락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하락하는 종목들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현대차와 기아에서 하락세가 포착이 되는데 현대차가 0.37% 밀려나고 있고요. 기아도 0.95% 하락하면서 조금은 조정받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중국에서 이제 전기차를 개발을 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미미하게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난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반면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은 오늘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1.3%가량 오르면서 69,000원 선 터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69,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2%대 탄력 받아 나가면서 121,000원 구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셀업체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어제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오늘은 0.3%가량으로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나머지 2차전지 셀 쪽에서 1%대 탄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0.73%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0.59%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오늘 0.05% 하락하면서 소폭 밀려나는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KB금융이 0.72%, 셀트리온이 0.64%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4%대 탄력을 받아 나가면서 강세 출발하고 있고요. 4.93% 오른 25만 5,5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곧바로 25만 원 선 복귀해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2.14% 오른 86만 1,000원을 기록하는 가운데 LNF 쪽에서도 매수세 포착되고 있는데요. 1.71% 상승하고 있습니다. 16만 원 선 복귀했습니다. 포스코 DX도 1% 오른 5만 7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확인해 보시면 HLB가 0.82%, 셀트리온 제약이 0.61%의 오름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알테오제는 1.21% 하락하면서 오늘은 쉬어가기 장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게임 종목군에서도 0.11%의 하락세 나타나면서 46,2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 종목들 코스닥에서도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HPSP가 0.63%, 리노공업이 0.13% 오름세 연출하고 있고요. 로봇주 쪽으로도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44%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지금 오르는 종목들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비만 관련된 종목군이 있고요. 그리고 대마 마리아나, 이 마약류와 관련된 제약바이오 섹터의 종목군들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연속성을 보여주는 쪽으로는 이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온라인 비즈니스, 클라우드 이쪽 펼치는 업체들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존이 국내 관련 업체들의 대규모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어제도 주목받았던 종목군인데 오늘장까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 자율주행 좋습니다. 로봇주들 T로보틱스나 유진로봇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율주행도 오늘 뚜렷하게 이슈가 있다라기보다는 다음 달 현대차에서 현재까지 개발되어 있는 자율주행이라든지 미래차 관련된 기술을 공개하는 컨퍼런스를 개최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CBDC 쪽도 여전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너지 쪽으로는 장 초반에는 약간 좀 힘을 붙이는 모습 보여줬지만 석유 도소매 쪽 연이어서 강세 흐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났었죠. 이 야당의 압승이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미리 선반영해서 그런지 오늘은 오히려 이쪽으로 또 차익 매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료 소멸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약세 흐름 가운데서 눈에 띄는 테마주들 이런 정치 테마 쪽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방산주들은 어제부터 시세가 좀 꺾였는데 오늘 장에서도 다소 좀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징주 보겠습니다. 어떤 쪽부터 들여다볼까요? 김민아 캐스터. 네, 오늘은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비만약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눈여겨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대봉 LS도 6%대 탄력을 받아나가고 있는 가운데 펩트론, 인벤티지랩, 올릭스까지 일제히 상승불을 켜낸 상황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비만약으로 신부전까지 치료할 수 있다라는 노보노디스크의 이런 만성 신장 질환 치료 시장에 대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날 노보노디스크는 언론 배포용 자료를 통해 당뇨병 환자의 만성 신부전 치료에 있어서 자사의 당뇨병 치료제인 오젬픽의 효과를 확인하는 임상 연구를 조기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2019년부터 이 제2형 당뇨와 만성 신장 질환을 겨냥해서 임상을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 이 관련 모니터링 위원회가 연구를 조기 종료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비만 치료제 약이 단순히 비만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장 질환까지 치료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여러 가지 좋은 판단 아래에 관련 종목군들이 상승해 주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도 어떠한 흐름을 이어가게 될지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비만 치료제 쪽 보겠습니다. 이쪽도 급등을 해가지고 이번에 조정 양상을 나타내는 시장 분위기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진 종목군이기도 합니다. 앞서 최현주 전문가는 비만은 짧게 끝날 게 아니다. 이쪽 성장성 크게 보고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가격 메리트가 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지 지금 다시 진입을 해도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먼저 한미약품서부터 먼저 잠시 보시면은 네. 일단 추세가 또 괜찮게 최근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정고점이 지금 34만 원인데 거기까지는 한번 또 가지 않겠나. 그 이후의 상승은 또 이제 좀 더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펩트론, 인벤티지랩 이런 쪽도 지금 가격 메리트는 상당히 좀 발생해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걸 이제 일시적인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본다면은 계속적으로 테마는 살아있다.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증시에서의 반응을 보면 상당히 좀 흥미로운 것이 당뇨와 비만 치료제가 더 범용적으로 확대가 되고 효과가 좋아질수록 그 반대급부에 있는 콜라의 소비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신장도 보호해주니까 신장약도 소비가 좀 줄어들 거다. 이런 식으로 최근 들어서 파생되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반면 미증시에서는 또 신장약, 신장 투석기 이쪽으로는 약세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여기까지도 또 국내에도 투자 아이디어 적용이 될까요? 제가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코카콜라 펩시가 고배당주인데 최근에 흐름이 안 좋았는데 이제 그런 또 분석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좀 급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인즈라든가 이런 음식료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쪽도 상당히 주가가 안 좋았어요. 그거 역시 식욕을 상당히 억제한다는 그런 결과가 이제 발표되면서 그럼 구매가 당연히 줄어들 것이다. 네. 그렇게 미리 예측을 하면서 이제 그런 건데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나라도 지금은 당장은 아니겠지만 진짜로 이게 효과가 상당하다면은 네.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장기적인 그림에서는 가능한 시나리오다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보니까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알테오제는 최근 들어서 매각 모멘텀까지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쭉쭉 잘 달리다가 9월 말부터 삐끗했고요. 현재 낙폭이 꽤 깊게 나와서 이런 부분들 좀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7%가량의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5일선, 20일선 이탈은 나온 상태고 아직까지 뚜렷한 뉴스는 없는 상황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매각 이슈, 재료 소멸이죠. 다 이제 나왔고
뭐 그렇다고 알테오젠이 바로 실적이 네. 바로 개선되지는 않잖아요. 지금 적자 기업인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일단 모멘텀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5일선이 꺾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5일선에 따라서 예전에 올랐을 때는 계속 거기서 지지되면은 계속 매수 아니면 뭐 홀딩 그런 전략이지만 이제는 좀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안 좋은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생기려면 뭐 다른 게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지금 좋은 쪽도 있는데 일단 좀 비가 내리고 있는 쪽부터 또 봐야 되겠습니다. 조선인데요. 지금 조선주들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조선이 빠르게 좀 실적이 좋아질 거다, 수주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힘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특히나 현대미포조선 오늘 증권사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적자가 100억 정도 될 거다 이런 분석입니다. 시장 예상치가 적자폭 한 75억 정도였는데 이것보다도 적자폭이 클 거다. 다소 좀 보수적으로 판단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대미포조선 현재 동적 VI 발동이 돼 있습니다. VI 풀리면 어떻게 될지 지금 한 5% 정도 빠진 거에서 동적 VI 발동이 돼 있는 상황. 풀렸네요. 한 3% 정도 밀리고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까지 전체적인 대형 조선주들의 약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이 이제는 좀 나올 때가 됐는데 이번 또 실적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증권사에서는 다소 좀 보수적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이런 쪽은 LNG선이 주력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은 실적은 흑자로 좀 돌아섰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저는 이런 LNG선 주력으로 하는 데는 그냥 실적은 무난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현대미포조선은 LNG선이 주력이 아니잖아요. PC선 뭐 탱커선인데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LNG선 모멘텀인데 전체적인 지금 조선주들은 LNG선 모멘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세인 것으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주도 같은 조선주가 아니다. 좀 주력 사업에 따라서 나눠서 봐주시네요. 다음으로는 이 마리아나 관련된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사실 간밤에 미증시에서라든지 아직 그쪽으로 뭐 새로운 뉴스가 나온 건 아니고 미국 내에서는 워낙에 마리아나나 대마에 대해서 합법화가 계속해서 추진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재차 부각되면서 우리바이오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고요. 지금 상한가 안착이 됐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 22%가량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머리지 보겠습니다. 에머리지도 지금 맞네요. 정적 VI 발동돼서 23% 급등 풀리면 상한가 들어갈 것 같고요. 화일약품 살펴봅니다. 화일약품도 10%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이 정도 지금 갑자기 움직이는 거 보면 새로운 뉴스가 아마도 있을 것 같은데 급등세 타고 있습니다. 투자를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종목군이기는 한데요.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이제 마리아나가 이제 새롭게 의학 쪽에서 좀 더 이제 쓰일 것이다라는 예전에 나왔었기 때문에 뭐 새로운 거는 없을 것이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미증시에서 마리아나가 이쪽 대마 관련주들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움직임을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혹시 그쪽에서 움직임이 있었나라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새로운 뉴스는 일단은 저는 없는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일단 뭐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계속 이제 어떻게 본다면 의학 쪽으로 대마가 좀 더 범용적으로 쓰인다고 하면은 뭐 이쪽 업체들은 좀 더 수혜를 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는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네, 지금 미국에서는 반응이 없었고요. 국내에서 나온 뉴스를 보니까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다소 거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 의사의 마약류 셀프 처방 제한해야 된다. 아니다. 치료로 해결을 해야 된다. 치료 유도가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조심스러운 대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공론화가 됐다, 거론이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종목군들의 움직임 나타납니다. 이 뉴스가 아니더라도 또 새로운 뉴스 나타나면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흐름 띄고 있는 또 대마, 마리아나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뚜렷하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이스테크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7%가량 급등하고 있고요. 현대오토에버가 또 3%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도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자율주행 이쪽도 사실 새롭게 나온 뉴스는 없는 것 같은데 탄력은 좋네요. 네, 뭐 이쪽이야 뭐 지금 어제 잠깐 뉴스를 오전에 조금 나온 게 뭐 있었는데 네. 뭐 자율주행 지금 3단계인데 4단계로 뭐 좀 전환의 움직임이 좀 보인다. 얘기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런 지금 오늘 뒤늦게 반영되나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그 네. 현대차 발표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이쪽으로는 좋습니다.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현대오토에버, 모트렉스 네. 뭐 이쪽 계속 뭐 좋게 봐야죠. 이쪽은 성장 산업이니까. 예. 그래서 들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는 거고요. 홀딩이 해야죠. 네, 이쪽은.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CBDC 쪽 넘어가겠습니다. CBDC 오늘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새로운 뉴스가 나온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종목군들이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아서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종목도 좀 있고 그리고 새로 기존에 있던 이슈에 플러스 알파의 소식이 계속 보태지면서 이 오름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CBDC 보겠습니다. 로지시스가 현재 12%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네트 쪽으로도 7%가량 상승하면서 거래 빠르게 늘고 있는 양상이고요. KCT 4% 상승, KCS까지 보시면은 2%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CBDC 쪽도 비전 있다 이렇게 앞서 의견을 주셨잖아요. 오늘 시세 괜찮네요. 네.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발표가 솔직히 뭐 별거 없을 줄 알았는데 뭐 이쪽 디지털 뭐 코인 이쪽으로 계좌 이체도 가능하다. 저는 그거를 좀 신선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괜찮은 것 같다. 재료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냥 오늘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자율주행이라든가 이쪽 가상화 CBDC 움직이는 게 어제 자율주행 쪽에 많이 안 움직였거든요. 뭐 어제 텔레칩스 이외에는 그렇게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좀 순환매가 아니겠는가. 예, 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순환매로 보신다. 네. 그러면은 로봇도 한번 볼까요? 유진 로봇이 한 7%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T 로보틱스 5%가량의 상승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3% 정도 오름세 나타냅니다. 어제도 오전에는 좀 비교적 강한 움직임 나타내다가 오후에 시장 전반적으로 강할 때 오히려 로봇주들이 상대적인 탄력이 좀 다소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쉬움이 있었죠. 오늘도 오르기는 하는데 과연 이것이 끝까지 유지될 것인가? 이쪽도 순환매의 매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로봇주들은 어떠세요? 순환매가 돌아간다면은 오늘은 다른 종목들, 다른 업종들 많이 갔던 것들에 비해서는 더 많이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면서 일단 브레이크가 걸리면 한번 들어가 보자. 아직까지는 브레이크가 안 걸렸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장 초반에는 앵커님 말씀대로 상승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장 후반 가면 갈수록 이제 힘을 좀 잃었는데 오늘 또 뭐 협동 로봇에 가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뭐 두산 로보틱스 얘기 나오면서 나온 것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리튬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튬이 한 번 탄력을 받으면 굉장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증시에서 앨범알도 정말 오래 밀렸습니다. 한 3개월 밀리다가 최근 들어서 연속적으로 좀 오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리튬 가격 하락세에 멈춤을 많은 분들이 좀 바라고 계실 겁니다. 금양이 현재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보겠습니다. 7% 정도의 상승세 타면서 이쪽도 정말 많이 밀렸던 종목군들이네요. 리튬 포어스 이쪽도 5% 정도의 상승세인데 리튬도 뚜렷한 뉴스가 없어서 그럼 여기도 기술적인 반등인가요? 지금 어제 이제 모든 종목들이 거의 다 올랐잖아요. 그쵸? 거의 다 올랐는데 뭐 차트 다 이래요. 하이드로 리튬, 금양. 그러니까 꼭 리튬 관련주만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다 이렇게 흘렀잖아요. 그냥 그 기술적 반등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다. 그러면 기술적인 반등은 짧게 활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전체 이제 시장이 꺾이면 같이 꺾이겠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 미용 의료기기 쪽도 보겠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치과치료 이쪽 같이 볼 텐데요. 클래시스가 6%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올이 4% 정도의 상승세고요. 그리고 원택도 보겠습니다. 원택 한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루다도 4%대 오름세 보여주면서 미용 의료기기 쪽 전반으로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치과치료 쪽 오랜만에 보는데 덴티움도 오늘 탄력이 꽤 괜찮습니다. 덴티움도 6% 정도의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 종목 가리고 차트만 놓고 보시면은 비슷한 종목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덴티움도 6월달 고점 기록하고 정말 많이 하락을 했네요. 그러면 이쪽 미용 의료기기와 치과치료 쪽도 바닥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한 차례 더 등락이 좀 있을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뭐, 그 외바닥으로 가는 것보다는 한 차례 더 바닥 확인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미용 의료, 피부 미용 의료 이쪽은 저는 뭐 계속 좋다고 보는 입장이고, 특히 뭐 비올이 굉장히 최근에 차트 흐름 보시면 견조하게 바닥 다지고서 오늘 상승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덴티움은 이제 중국 관련해서 좀 많이 좀 안 좋아가지고 네. 최근에 많이 하락했는데, 바닥 확인 과정 아마 한 차례 더 있으면은 뭐 지지선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예. 네. 마지막으로 2차전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의 움직임 오늘 탄력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가 거의 2% 육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5% 안팎의 상승세 타고 있고요. 어제도 상당히 움직임 좋았는데 거래가 이제 슬슬 이 두 종목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삼성전자에 이어서 두 번째 거래대금 기록 중이거든요. 1,300억 원 과연 옛날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90만 원 선 언저리가 지금 어느 정도 보이고 있는 영역이고요. 얼마 전에 70만 원대까지 밀려 내려가기도 했었죠. 일단 이쪽으로 반등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2차전지 관련돼서 셀업체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더 부진했던 삼성 SDI 지금 5%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퓨처엠 동화기업 등의 종목도 나란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LNF도 정말 많이 밀렸는데 이 종목도 3%가량의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오늘 또 폐배터리 쪽을 체크포인트로 짚어주시기도 했는데요. 2차 전지 이제 좀 슬슬 다시 들어가 볼까? 이런 분들께는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단기적으로는 좀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예. 너무 큰 기대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일단은 바닥 확인이 좀 단기 바닥이 좀 나왔다. 그러면은 뭐 일단 모멘텀이 좀 있을 것으로는 보고 있어가지고 시장이 바로 큰 폭으로 꺾이지 않으면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장 양시장은 강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처럼 원달러 환율 하락이 되면서 증시가 오르면 더 신뢰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환율의 움직임이 거의 없거든요. 1340원 그대로 횡보세 보여주고 있는데 증시만 이렇게 강한 상승 움직임. 오늘의 이런 초반 분위기는 어떻게 좀 활용을 해야 될지 오늘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투자 팁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지수적 반등을 뭐 한 1차 2470 어제 이제 2차 2500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지수적 반등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의 미증시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좀 같이 좀 그동안에 못 올랐던 거 한꺼번에 좀 반영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미증시 약할 때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 또 강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되고 환율은 제가 그날의 방향성만 좀 보자고 했죠. 환율이 만약에 하락을 하면은 주식시장 상승으로 좀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환율이 상승하면은 주식시장 하락으로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전 방향성만 좀 보고 있는데 오늘 그냥 애매하게 끝날 것 같아요. 환율 차트인데 원달러 환율인데 20일 이동 평균선에서 그냥 애매하게 음봉이든 양봉이든 소폭 상승, 소폭 하락 그냥 그렇게 끝날 것으로 보고 있고 오늘 그냥 외인들의 선물 매도 공세만 많이 없으면은 어느 정도는 그냥 오늘 만기일인데 무난히 넘어가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